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서나은, 인턴 기자, ESG는 기업의 비재무 요소인 환경, 인바이런멘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준말로 ESG 경영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경영 형태이다.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환경과 공익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것이 주가 되는 세상이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도가 상승했다. 소비자의 관심도가 집중될수록 관련 이슈는 몸집을 불리기 마련이고 결국 마케터들의 눈에 띄게 된다. 이에 따라 ESG 마케팅이 화제가 됐고 수많은 기업에서 도입했다. 아래에서 ESG 마케팅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1. CJ-제일제당 햇반 CJ-제일제당에서는 이리 즉석밥으로 뿌리내린 햇반을 ESG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았다. CJ-제일제당은 마케팅에서 3화를 내세웠다. 리디자인, 친환경 포장 설계, 리사이클, 재생 가능성 있는 소재 사용, 리커버, 자연 기반의 친환경 원료 사용을 내세운 전략이었다. 먼저 햇반 용기의 두께를 줄여 리디자인을 실현했다. 또한 햇반 수거 박스가 담긴 기획 세트를 구매하고 용기 20개 이상을 돌려보내면 대한통운에서 용기를 회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물론 참여한 고객에게는 포인트를 제공했다. 또한 기업 측에 따르면 회수한 용기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분리 및 세척 과정을 거친 후 원료와 작업을 거쳐 명절 선물 세트 트레이 등으로 활용해 리사이클을 실현했다. 마지막으로 햇반 등 자사의 제품에는 기존의 라벨 대신 수분리성 접착 라벨을 붙였다. 수분리성 접착 라벨이란 물에 잘 녹는 알칼리성으로 접착제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돕는 친환경 라벨이다. CJ-제일제당은 이를 통해 리커버를 실현했다. 2. 광동제약 비타 500병 분리배출 캠페인 광동제약은 최근 환경보호를 위한 분리수거 분리배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비타 500에 사용하는 캡과 유리병의 분리배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확한 정보와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비타 500은 출시 연도부터 지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비타 음료이다. 비타 500은 기존의 재사용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존의 병을 파쇄한 후에 녹인 후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뚜껑과 유리병 본체를 분리해서 재활용품함에 넣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광동제약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비타 500병 분리수거 방식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이 분리배출에 다시 한번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 자사가 친환경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을 어필했다. 3. 배달의 민족 일회용품 안받기 기본 반찬 안받기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실시했던 이 전략은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ESG 마케팅의 예시가 아닐까 싶다. 배달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대표 주자인 배달의 민족에서는 2019년 일회용 수저 포크 안받기를 선택 사항에 넣었고 이를 통해 일회용품 구입비 폐기물 수거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집에서 배달시키는 사람들로서는 굳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환경을 살리는 거대한 움직임이 됐다. 현재는 이에 자극받은 배달의 민족의 라이벌로 꼽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요기요 등에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본 반찬을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도 늘어남에 따라 잔발량이 훨씬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 역시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일회용품 받지 않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이 필요하다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항목에 체크하지 않는 이상 일회용 수저를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4.
아모레퍼시픽 리100 캠페인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리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 캠페인에 가입해 기업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리100 캠페인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은 30여 년간 친환경 사업을 계속해왔다. 1993년 태평양 그린 운동을 시작으로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일찍이 강조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더욱 세부적인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수많은 중소업체와 협업해 여러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보였다. 현재 ESG 경영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기 전부터 열심히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보여왔던 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 5. 스타벅스 종이 빨대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 또한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ESG 경영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유명 카페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에 한 발자국 다가가며 환경부에서 2020년 발표한 생활 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매장 고객에게 새로운 종이 빨대를 제공함에 따라 종이 빨대는 특성 상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는 와중에 빨대가 녹아버려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객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스타벅스에서는 이런 결과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 새롭게 도입한 종이 빨대를 없애고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원래의 취지를 지키되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종이 빨대의 불편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취해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지킬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기업들 외에도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ESG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일회용컵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회용컵 관련된 마케팅이 일찌감치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에는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그 외의 것들을 모두 고려해 ESG 경영이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재무적 목표가 가장 큰 목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비재무적 목표도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설정해 세부적인 전략을 잘 짜야 발빠른 마케팅의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고 성공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주목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광고 홍보도 무수히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마케터들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ESG 경영에 뛰어들어야 한다. 환경이라는 키워드는 그 어떤 분야와도 접목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 산업에서 환경 친화적인 방안을 많이 생각해내곤 한다. 마케팅을 위해서라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공익을 위한 움직임이 늘어간다는 소리이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ESG 경영이 활발해지는 것은 긍정적인 조짐이다.